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원래 드래곤 반찬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파라과이 반찬을 준비했어. 그래서 베트남 론 말고 파라과이로 합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DC 주갤럼이 썼나? 약간 파라과이론 이래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게 있더라. 그래서 처음 들어가면 되게 육감적인 그런 백인 여자가 비키니를 잡고 살랑살랑 추우면서 웬 한일 커플을 소개를 해. 철이와 릴리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 풀어나가는데, 지금 파라과이가 한국 남자가 일단은 잘 먹힌다라.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파라과이 내에서 한국인들이 이민해갖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왜 정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파라과이 내에서 한국인들의 마키파가 생각보다 강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미녀들의 수다 아비가일이 또 딸랑 나오고, 그리고 파라과이 절세 미녀 이렇게 해서 미스 파라과이도 한국인 혼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혼혈 파라과이 여자들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 파라과이 역사를 얘기해 주거든. 남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과거엔 내륙 전쟁으로 인해 갖고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어. 그래서 그 거의 어느 정도로 거의 전멸 수준으로 남자가 줄어들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파라과이 여자들은 일단은 뭐 남자 귀한 줄 알아서 결혼 후 가장에 대한 대우도 충실히 한다. 뭐 이제 생활력도 강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남미에선 파라과이 여자들의 특징을 따라가지고 뭐 이제 파라과이 여자를 따로 얘기하는 그런 그 스시녀처럼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영상에 이 글에는 욕을 뒤질나게 먹었거든. 뭐라고 댓글 달렸냐면 야 이게 중국 여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설설긴다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작작해라고 제발 좀. 또 어떤 개 발씨 도태님이 이딴 걸 쳐적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지. 사람들이 이제 짜증내는 것 같아. 스시녀 취향할 때랑 똑같노 막 이런 거. 40대 영포티가 20대 여자한테 인기라면서요 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 같다 이런 이야기. 그 뒤로도 이제 미니 주겔이다, 전형적인 주겔 똥글이다, 병신 주겔 새끼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주겔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우선은 남미 쪽에서 한국 사람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나도 그걸 좀 느꼈거든. 나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아마 내가 여행 다닐 때보다 조금 더 그런 뭔가 밸류파가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그 남미 쪽에서는 한국 남자가 조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평균 신장이 좀 작아, 남미 애들이. 유러피언들은 막 평균이 막 180대고 되게 크잖아, 애들. 피지컬 막 jut대고 그런데 남미 애들은 작거든.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피지컬적으로 좀 먹고 들어간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선진국 버프라는 거는 무시 못 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정말로 파라과이라는 게 매력이 있는 곳인가 싶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또 알아보게 됐단 말이야.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보는 포인트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우선 언어 같은 경우는 파라과이가 아직까지도 그 원주민들이 남아있대, 인디언들이. 그래서 뭐 인디언 언어 하나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스페니쉬 두 개가 공용어라고 하고, 그리고 1인당 GDP를 검색해 보니까 파라과이가 5,891달러가 나왔어. 더 웃긴 건 그 밑에 수리남이 적혀 있대. 수리남. 4,869달러. 그래서 위치로 봤을 때 수리남은 위에 있지. 수리남은 위에 있어. 베네수엘라 옆에 있고 그 밑에 브라질 있고 그 밑에 파라과이 딱 가운데 중간에 있거든. 그래서 파라과이를 남미의 심장이라 부르는데 바로 그 밑에 국경이 아르헨티나랑 다 있어. 그래서 뭐 규모가 5,800불 정도면 태국보다 조금 낮다고 보면 돼. 태국보다 조금 낮고 지금의 베트남보다는 조금 소득이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진국 버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 근데 좀 이게 특이해가지고 나 맨 처음에 이 철이와 릴리 이 채널을 한번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남미 여자랑 너무 다른 거야. 완전 백인이잖아. 이 여자는 보니까 안녕하세요, 철이와 릴리입니다 이랬는데 혹시 여러분 철이와 미애라고 알고 있어요? 철이와 미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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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면 틀딱이다. 그래서 한국 남자는 완전 백인 여자가 있어. 나는 이건 뭐지? 파라과이 여자가 약간 이런 건가? 내가 아는 남미 여자들은 굉장히 좀 까무잡잡하고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좀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보면 뭐 본인 말로는 이게 여러 가지 영상 찍었는데 김치를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데 별로 맛있는 표정은 아니야, 김치가. 별로 맛있는 표정은 아니고, 여자가 되게 하얗고 그런데, 뭐 실제로 파라과이 여자를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그런 되게 까무잡잡한 여자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영어로 파라과이 여자를 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그래서 아마 실제로 파라과이를 보게 되면 전자보다 후자 느낌에 더 가까운 느낌이 아닐까. 항상 한국말로 뭐 어떤 여자 치면 너무 이쁘게 나와. 그래서 베트남 여자도 한글로 이제 베트남 여자 치면 존나 이쁘게 나오거든, 구글에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로컬 베트남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철이야 릴리 저런 왁구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좀 까무잡잡한 일을 아까 봤던 요런 걸 좀 기대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가 봤을 때 이 파라과이라는 게 살기는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제일 거지 같은 게 차라리 바다가 있으면 좋은데 완전 내륙 지방이잖아. 내륙 지방은 그 내륙만의 윷 같음이란 게 있거든.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도 좀 살기가 좀 거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내가 뭐 에어비앤비를 한번 봤거든. 에어비앤비로 이제 한 달 정도 수도가 아손시온이라는 곳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아손시온 내에서도 그 한국인 코리아타운이라는 명칭은 없는데 한국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그 주갤럼이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마켓 파워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쭉 보니까 뭐 한 달 정도 사는데 컨디션이 뭐 이제 1,000불 정도 내면 우리 돈으로 한 130 정도 내면 한 네 정도 방 있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 요 정도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데서 살 수는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뭐 그런 느낌이고 뭐 영주권 같은 경우도 보니까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 4,200불에서 4,500불이 있으면 영주권이 나온대. 야, 영주권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요새 막 경기 같은 데가 안 좋아가지고 영주권 되게 쉽게 파는 데도 많거든. 그런 나라가 되게 많아, 남미에는. 멕시코도 아마 그럴 거야. 멕시코 같은 경우도 영주권 막 그런 거 사는 거 되게 쉬워. 그래서 나라가 조금 안 좋잖아. 야, 영주권은 고사하고 터키 같은 데는 집 사잖아, 여러분. 시민권을 준다. 시민권을 줘.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 파라과이 자체는 한국 그 비자로 무비자로 한 달밖에 못 가더라고 보니까 한 달 정도인데 요걸 나중에 영주권을 구입하게 되면 뭐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근데 이 영주권 받기가 좀 그게 좀 절차가 좀 짜증난데 그 절차가 그러니까 돈은 많이 안 드는데 그 절차가 뭐 이렇게 슈근슈근 게 좀 있는가 봐 그래갖고 좀 짜증난다 얘기해갖고 그냥 짜증나면 그냥 아르헨티나 다녀온다고 하더라고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나한테 유튜브로 권했던 다니엘이라는 애가 살고 있는 곳이고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결혼했대라. 얼마 전에 보니까 결혼했대라. 그리고 무비자로 90일이지.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정보들을 대충 종합해 봤을 때 파라과이가 살만한가? 아리까리해. 그래서 일단은 제일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남미는 내가 좀 가기 싫은 게 치안이 좀 그렇잖아. 난 치안이 난 진짜 무섭더라고 나는. 근데 남미 내에서는 치안이 좀 좋은 편이야. 그래서 치안 순위도 찾아봤는데 남미에서 치안이 제일 좋은 곳은 일단은 1순위가 우루과이. 우루과이가 160세 국가 중 50위를 했고 그리고 2위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160세 나라 중에서 54위. 그리고 3위가 칠레. 칠레가 이제 58위 이렇게 되었고 4위가 파라과이더라고. 근데 4위부터는 좀 벌어지더라고. 77위로 좀 떨어지더라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가. 근데 이렇게 해서 치안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77위 정도라면 치안이. 근데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이게 내가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남미 하면 남미의 대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브라질이 떠오르잖아. 브라질. 그래서 옛날에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중에서 짐 오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브릭스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만들어냈어. 그래서 2009년, 8년쯤 돼서 브릭스 펀드가 진짜 유행했거든. 근데 그 브릭스의 B가 브라질이란 말이야. B가 브릭스가 브라질이고 R이 러시아고 그 다음에 I가 인도고 그리고 C가 차이나인데 지금 보면 다 망했잖아. 씨발 인도 빼고 다 망했어. 그래서 야 골드만삭스도 좆도 없다. 그냥 야 미국 주식해라. 그냥 씨 미국 주식해라.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브라질이 132위 굉장히 치안이 안 좋고 여기보다 더 안 좋은 게 콜롬비아가 142. 그래서 콜롬비아면 왠지 다 그씨 그 마약 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기에 분명히 동남아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어. 남미 쪽은 그 좀 우대받는 느낌은 있거든.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좀 우대받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파라과이 론이라고 해봐자 갈 수가 있냐는 거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참 디지털 노마드라는 직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맘만 먹으면 갈 수는 있잖아. 복돌이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지금은. 그래갖고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그냥 이런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처음 봐가지고 여기가 좀 어떤 특징이 있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굳이 파라과이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남미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오히려 유럽 쪽보다는 남미 쪽에서 훨씬 더 잘 먹힐 수밖에 없어. 유럽 쪽 애들은 피지컬이 막 줏대잖아. 막 애들 막 1m 80 그냥 나오고 평균이 1m 80이고 그죠. 근데 거기서는 한국인들이 힘을 못 써. 근데 남미 쪽으로 가거나 동남아 쪽 이렇게 가잖아. 이쪽에서 힘을 잘 씁니다. 생각보다. 아시아인 중에서 한국인 피지컬이 제법 좋은 편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선진국 버프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한번 뭐 생각 있으면 남미 쪽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남미 쪽. 그래서 좀 난 인기 있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 실제로.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대충 한번 후려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막 진짜 영포티가 가가지고 막 파라과이 여자들 막 먹어주고 그러진 않겠지. 당연히 다 늙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버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의 파라과이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복돌아, 일할 시간이다. 오늘도 우리 복돌이 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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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얼쏘 얼쏘 차